네, 10월 24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첫 번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준비한 그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이제 발표된 대한민국의 2019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이에요. 오늘 이제 발표된 대한민국의 2019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 0.4%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 0.4% 직전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0%를 나타내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1%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이제 어, 침체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019년 3분기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 3분기는 2019년 8월에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0%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8월에 이제 3.0%를 나타내는 실업률을 나타내게 되면서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나타냈어요.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 시절이 건국 이래 최고치의 경제적 성과를 만들고 있는 시절이라는 의미가 되어야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대한민국의 실업률이라는 것을 만들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앞단에 있는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지표들을 살펴봤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수지라든지 아니면 해외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 대해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2019년 8월에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지속해서 2018년 내에 감소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지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지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이 결과 지표 하나만 좋고 나머지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들은 다 침체를 나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또한 2019년 8월 건국일의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을 하자 정부는 이와 같은 최저치의 실업률이 그간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어느 국가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정책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실업률, 결과 지표 성격을 갖는 실업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무수히 많은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들 중 제일 앞단에 있는 경제 지표들의 수치가 달라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6개월이 걸리게 되고 이와 같은 GDP 실업률의 결과단에 있는 경제 지표에 미치기까지는 적어도 1년에서 그 이상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8월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2017년 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 지표가 일부 2017년 내 진행되어 오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일부 반영이 됐고 2019년 상반기에 발표된 경기 부양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왔어요.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그 기간 실업률과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결과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0.4%를 나타내게 됐어요. 2019년 3분기에 0.4%. 그래서 2019년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은 2.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이와 같이 이제 결과지표의 특성을 갖는 실업률과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지표들 중 주요한 이제 경제지표들을 살펴봤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의 수출, 즉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이를 이제 해외에 되팔게 되면서 이문을 남기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그 수입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이 설비 투자도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대파는 수출도 지속적으로 2018년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경제 지표의 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물가도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주목해서 저희가 그간 밤을 잊은 그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린 바는 현재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도 아니고 뭐 소득주도 성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에요.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낸 가장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유동성의 급속도로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물론 대한민국 통계청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되지만 어떠한 국가가 됐던 다른 나라 사례들을 분석을 다 해보게 되더라도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됩니다. 2017년 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를 높여온 대한민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부동산 공급 물량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동성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유지되게 만들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되게 되면서 이것이 누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주요한 경제 지표에 빠른 침체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러한 대한민국 수출이 감소되기 전에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대한민국 건설업 부문 GDP의 침체예요.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이와 같은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위축되는 것이 건설업 부문 부동산 경기예요. 기존 기존 주택 거래 경기에서부터 이제 침체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전한 경제 지표의 침체가 진행되어져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8월 건국 이래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그것이 일시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변동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2017년 기준 연간 기준 경제 성장률은 3.2%였어요. 2018년에는 2.7%로 감소가 됐고요. 2019년에는 4분기 때 잘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가 2.1% 또는 이하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2%, 2.7%, 2.1%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요한 경제 지표의 침체가 만들어지는 가장 그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지속해서 유실되어져 오고 있고 이와 같은 유동성의 유실에 관련된 정책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부 기관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이라는 걸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 과열이다 판단이 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근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과열이라는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과열인가? 무조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과열인가? 과열이라는 국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정 수준의 변동 범위를 넘어선 것을 이제 과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열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인과성을 갖는 경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렌트, 부동산 수요의 실질 수요인 렌트비 대비 매매가 비율이 어떠한지, 또한 인컴, 수입 대비 매매가 비율이 어떠한지를 살피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과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제통화기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세계 부동산 경기를 분석을 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료로 공유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과열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산출하는 이 명목기준 주택 가격이에요. 즉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경기 지표들과 인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자체 가격이 오르냐 내리느냐만 데이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르면 무조건 과열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돼요. 또한 과열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내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게들의 그 상업은행 연체율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에는 과열이라고 판단을 낼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은행 연체율이 일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과열액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과열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단위계의 개별 경제 지표를 보고 내리게 되면 인과성을 거스르게 되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